원장님 하품하거나 입을 이렇게 벌릴 때 턱이 아프거나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쵸.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? 턱관절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턱관절은 아래 턱뼈가 있고 이 아래 턱뼈가 이 머리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머리뼈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뼈랑 뼈가 부딪히면 이제 마찰이 생기니까 사이에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는 이 물렁뼈가 있거든요. 그 흔히 이제 디스크라고 하죠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부 다 뭐 인대랑 근육들이 붙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입을 조금만 벌리면 상관이 없어요. 입을 조금만 벌리면 이 아래 턱뼈가 이 집 안에서 그대로 있거든요. 근데 입을 크게 벌린다 치면 이 디스크랑 아래 턱뼈가 집 밖을 벗어나는 활주 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. 이 디스크가 위치 변화가 있다고 하면 딱 소리가 나기도 하고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이제 턱관절이 약하신 분들이 통증을 느끼죠. 마치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뭐 스쿼트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굽혔다 폈다 많이 하면 딱 소리 나고 막 물 차고 아프고 그렇잖아요. 근데 턱관절은 입을 크게 벌릴 때 힘이 많이 가해진다. 그래서 턱관절 장애 있으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는 걸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턱관절 치료는 정형외과랑 치과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? 정형외과도 좀 가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치과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턱관절을 저희가 치료를 하려면 뭐 아래 턱뼈, 뭐 근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치아랑 이 물리는 교합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 저희 장치 치료할 때 입안에 이제 껴들여서 물리는 이제 교합 조정도 하고 치아랑 교합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치과가 전문적이지 않나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아무 치과나 다 가도 되는 거예요? 그렇긴 한데 이제 특히 우리 턱관절이나 이쪽은 이제 제가 전공한 구강아가면외과가 조금 더 전문적이긴 하죠. 이거 이제 구강내과 선생님들도 장치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분야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아픈 턱관절을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 좋지 않죠. 좋지 않죠. 이제 모든 질병이 다 그렇잖아요. 근데 처음에 턱관절 장애 때문에 오신 환자분들이 입을 벌릴 때 좀 아프다 또는 씹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또 주변 근육이 좀 뻐근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제 발생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점차 진행이 되면 이제 나중에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소리가 안 나면서 입이 안 벌어지기도 합니다. 아예 이제 교합이 틀어지거나 비대칭이 생기거나 또는 뭐 두통이나 뭐 목이랑 어깨까지 결리거나 이런 이제 점차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대요, 원장님. 평소에는 괜찮은데 입을 벌릴 때나 뭐 씹을 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턱관절이 아프다. 이런 경우는 뭐예요?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팔을 막 이렇게 아령을 나도 모르게 막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뻐근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프겠잖아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치아를 간다 또는 이를 꽉 문다. 그러면 앞면에 있는 이 저작한 근육들이 계속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근육이 아프게 되겠죠. 그리고 이 턱관절이 힘이 가해지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뻐근하고 씹을 때 아프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조금 이렇게 사각턱이라고 그러죠. 이게 많이 근비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쉽게 턱관절 염증이 이제 생기고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뭐 보톡스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를 갈게 되면 치아도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치아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이갈이 장치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턱관절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힘이 강하고 약하고 이거를 뭔가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있는 건가요? 네, 있습니다. 이노바이트라는 장치인데 우리가 입안에 고무 같은 거를 껴가지고 꽉 물어서 저장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저장력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기준 수치가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만약에 너무 세다 그러면은 뭐 치아나 턱관절이나 근육이나 이게 장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톡스 치료를 권해드리죠. 치료 방법에 그럼 보톡스 치료만 권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치료 방법도 있는 건가요? 그건 증상에 따라 좀 다릅니다. 환자분들이 만약에 원인이 뭐냐 또는 이제 현재 보이는 어떤 증상이
턱관절에만 국한된 건지, 턱관절이 염증인 건지, 또는 이제 저작근의 염증인 건지,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물리치료라든지 또는 약물치료, 뭐 보톡스 치료, 장치치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처방하는 것이 다릅니다. 그럼 보톡스는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건가요? 계속 영구적으로 계속 효과가 가나요? 보톡스는 저희 근육의 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작용 못하도록 이제 억제를 하는 건데, 이게 한 번 맞게 되면 작용이 한 달 정도 뒤부터 나타나요. 그리고 한 2달 정도 뒤에 어떻게 보면 최대 효과가 발현이 되거든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체내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작용이 좀 줄어듭니다.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뒤쯤 다시 한번 부스터 샷을 주입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효과를 좀 올려주거든요. 그래서 보통 한 2번 또는 3번 정도 이제 맞게 되면 이 근육이 작용하지 않는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, 거기에 따른 만약에 저장력이 세신데 뭐 문제가 생겼다, 그런 분들은 그 정도 한 2번, 3번 정도 맞으면 거기에 대한 증상은 대부분 사라지거든요. 한 번으로는 끝이 아니다. 근데 보통 한 2-3번 정도 맞는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톡스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? 주사 맞고 처음에 좀 붓고 아프고 출혈 생기고 이런 이제 경미한 증상들은 대부분 사라지거든요. 기본적으로 보톡스라는 게 체내에서 다 흡수가 되는 이제 약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작용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. 잘 주입하면 이제 그런 부작용은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톡스도 약물 주입이다 보니까 그 전에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나요? 뭐 약물과 뭐 같이 뭐 작용을 해서 무슨 문제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전날 술을 마셨는데도 다음날 보톡스 맞는 거 가능한가요? 모르겠다. 좋지는 않겠죠. 몸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 뭐든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죠. 근데 술과 보톡스가 뭐 혼합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. 네, 원장님 마지막으로 턱관절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 고민 중이거나 아직도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. 최근에 턱관절 질환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 꽤 있으세요. 치아를 이제 다물 때, 씹을 때 아프다, 또는 벌릴 때 아프다, 자고 일어났는데 뻐근하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증상들 때문에 오시는데, 처음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. 요거를 방치하게 되면 좀 더 심한 증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. 입이 더 안 벌어진다든지, 비대칭이나 교합이 틀어진다든지. 그래서 조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엑스레이, 임상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기에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.